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로템, 시장에서는 지금 방산주로 분류되기도 하고,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하기도 하고, 또 플랜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K2 100대 중 21대 출고했을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이다. 폴란드 1차 계약만으로도 25년까지 고성장 확보되었고, 폴란드 추가 국내 4차 양산, 루마니아 수주 등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4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방산 부문의 두 자릿수 영업 이익률이 확인됐다. 수출 물량이 본격 확대되는 내년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둘 다 두 가지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을 두 가지 이제 같이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다.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실적이에요. 그러면은 3분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분기하고 4분기에는 내용이 없고 바로 2024년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분기, 4분기에도 그렇게 썩 이렇게 뭔가가 리포트에 쓸만한 괜찮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2분기에 다소 아쉬운 실적,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거쳐 지나가고 바로 내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건 지금 리포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두 종목인데 다른 리포트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28,500원입니다. 28,500원이 되어 있고, 자, 1차 지지대는 33,000원, 자, 2차 저항대는 36,500원이 됐습니다. 자, 28,500원, 33,000원, 36,500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상승 1파, 자, 볼까요? 자,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자, 조정 4파에서 상승 5파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라는 게 100% 다 맞지를 않습니다. 원래 보통 보면은 이제 일본 사람이 쓴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상승 5파까지 있다고. 보시면 1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4파, 조정 4파까지 나왔는데 상승 5파가 안 나왔어요. 100% 패턴도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처럼 산수, 수학처럼 100%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제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아니, 추수기 당시는 다른 사람들 그 방송을 보면은 자, 5일선이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31선이 어떻고 33일선이 어떻고 61선, 121선, 241선, 201선, 362선, 720선, 1001선 이렇게 이평선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이평선 얘기를 한 적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은 후행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거죠. 자,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자, 2022년도 실적은 어쨌는데 이번에 어떨 것 같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가 2023년도인데 2022년도 얘기를 해봤자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2022년도는 그냥 단순 참고용이고 2023년 그리고 2024년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내년 실적은 어떻고 올해 실적은 어떻고 내년 실적은 어떻다. 이 정도를 봐야지. 자, 2022년에 실적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는 지나간 겁니다. 과거. 과거는 주가는 이미 그거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미 반영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동평균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종가를 평균 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일 이평선은 뭐냐면은 자, 어제부터 20일 전거까지를 포함해가 20일 전거까지 싹 더해가지고 종가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0을 한 겁니다. 그게 20일 평선이에요.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 200일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평선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부터 60일 전거까지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60 평균값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부터 앞을 보고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과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지나간 거. 지나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란 거는 후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앞을 보고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일 이평선이면 20일 전고까지 해가지고 최근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란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앞에 거 아니라 지나간 겁니다. 단순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1980년대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통했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보조지표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객장에서 거래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보조지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쓸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조지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얼마나 좋은 지표들이 많은데 1980년대에 통하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198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2023년도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냥 단순 참고형이에요, 저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보조지표가 수십 가지 주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1위부터 100위까지 있다.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1위부터 100위까지 순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도가. 나는 뭐를 제일 먼저 보고 뭘 가장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러니까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 있다. 그러면 저는 100위가 이동평균선이에요. 가장 의미가 없는 보조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1980년대나 통하는 이동평균선으로 하는 방송을 보시는 건지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보조지표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가장 의미가 없는 보조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보조지표 엄청 많거든요. 아싸리 말해서 제가 이제 그 하늘색 회색 음영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차라리 매물대가 훨씬 더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모든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보조지표라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나간 거를 봐서 뭐합니까? 2022년 실적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2024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2022년도 실적 가지고 얘기해서 뭐합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보다 지나간 과거의 종가의 평균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아무튼 이동평균선보다 다른 보조지표 많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저는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잠깐 자기 소개를 할게요. 말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청률 1위 경제방송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정보란에 설명란에 보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국내 시청률 1위인 경제방송에서 대회에서 제가 2위를 했습니다. 최고 계좌 수익률이 46%였어요. 1억 원으로 해가지고 1억 4,600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좌 수익률이 46%는 엄청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했냐면은 약간 5주 만에 했습니다. 5주 만에. 5주 만에 1억 계좌짜리가 1억 계좌가 1억 4,600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2등을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1위 경제방송 있었고요. 자, 2위 시청률 2위 경제방송국에서 제가 전문가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주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전문가생을 했었습니다. 자,
자, 국내 1위, 국내 2위, 국내 최초, 예, 전부 다 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실력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인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을 거예요. 예, 제가 국내 시청률 1위, 국내 시청률 2위, 그 다음에 국내 최초, 예, 전부 다 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실력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어떤 분들 이동평균선 얘기하지 뭔 다른 소리 하고 있냐. 이동평균선은 1980년대나 통했던 우리가 객장에서 거래했을 때 HTS, MTS가 없을 때 그때 정도에나 통했었지 객장에서 거래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라든지 PC로 안 하고 그럴 때는 통했어요. 보조지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조지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쓸모가 없는 게 후행지표인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 실력이 없어서 너 이동평균선 보고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실력이 있고 다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휘 때는 28,500원, 1차 자격 때 33,000원, 2차 자격 때 36,500원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외국인 한 달 동안 82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이 한 달 동안 18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지금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팔고 있죠. 보험은 사고 있고, 투시는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상호펀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다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를 4.15%.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이 종목이 4%보다는 제가 부담되고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종목은 4.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에도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보시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죠. 대차거래는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50만 주 정도, 150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최근에도 보시면 증가할 때 14만 주, 40만 주, 50만 주, 45만 주.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었죠.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 주는데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는 공격 안 하는데 지금 대차거래는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공매도의 공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공매도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33% 현대차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6%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자, 기차 관련된 레일 솔루션,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은 이제 방산이죠. 그리고 에코플랜트. 그러니까 이제 기차 관련된 건 내용 아시죠? 그리고 방산 같은 내용 아까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무인 갑자기 생각나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플랜트라는 게 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3조 1천억에서 올해 3조 4천억, 내년 4조 1천억까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1,400억대에서 올해 2천억, 내년에 3,400억까지. 올해도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1945억에서 올해 1472억으로 좀 감소를 하네요. 내년에 2552억원으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지나갔고요. 2분기는 작년에 314억원에서 올해 672억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까 뭐, 실적이 다소 아쉽다고 하는데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2분기에 작년에 314억원, 올해 672억이 좀 더블이잖아요. 3분기는 작년에 318억원에서 올해 487억원. 그리고 4분기는 작년에 607억원에서 올해 523억. 그러니까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3분기도 괜찮아요. 근데 4분기는 역성장합니다. 점점 자, QOQ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600억원대, 3분기는 400억원대, 그 다음에 4분기는 500억원대. 이렇게 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주가는 참고적으로 경기를 6개월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실적 보셨고,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6%입니다. 부채비율 206%, 유보율은 178%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뭐 크게 뭐 이렇게 말썽 부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8.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389원, BPS는 17,809원이 됐습니다. 자, 2,4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자, 2,400원이면 24,000원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PER로 한 13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고점 찍고 내려왔지만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PER 한 8배에서 10배. 이 구간이 되면 좀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PER 한 12배, 13배 구간이기 때문에 싼 편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렇다는 거죠.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레일 솔루션. 기차 쪽에서 철도 부분이죠. 철도 부분에서 56%.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방산이죠. 방산에서 33%. 자, 에코플랜트. 아까 말씀드렸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그런 게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에코플랜트에서 10% 가지고 10%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한 거는 2020년도가 마지막이네요. 올해 2023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도 없고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회사로는, 관계사업이 연결된 회사로는, 자, 철도 관련된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철도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설비 관련된 회사도 있네요. 왜냐하면 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배당 주나요? 배당 안 줄 것 같은데 느낌이. 배당은 안 주네요. 혹시 배당 주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아쉽습니다.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종가 37,000원입니다. 자, 수급자는 기관이 핸들링 하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37.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2조 원대 국내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낙찰을 받았다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방산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2조 원이라는 건 적은 건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영업이익은 좀 뭐 10% 내외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2조 원이면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매출액이. 자, 2조 원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도 관련된, 전철 관련된 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56%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50.2입니다. 그래서 과열관인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70.4이기 때문에 과열관인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고 차트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36,000원, 하단은 28,000원, 저항대는 33,000원, 지지대는 28,500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현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움직일 때 볼린저 밴드는 같이 움직입니다. 원래는 볼린저 밴드가 먼저 가 있고 캔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